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관동별곡 13번째 시간이죠. 교과서 307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줄에 진주관 나오는 부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행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번엔 삼척으로 가게 됩니다. 진주관 하니까 관으로 끝났는데요. 이건 건물입니다. 그리고 죽서루 하니까 또 끝에 글자 주목하면 누각이고요. 누각. 조금 정자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루라고 끝나기도 하고 누라고 끝나기도 하고 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누로 끝나는 단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짜장면 집도 루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차이나타운 가면 루로 끝나는 그런 건물들이 옛날 건물을 딴 겁니다. 50천은 천이니까 뭐 동네에 있는 여러분 개천 생각하면 됩니다. 불광천, 홍제천 할 때 그 천입니다. 중랑천도 있고 탄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그죠? 이런 천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삼척인데요. 여기 죽서루라고 하는 이제 누각을 가게 되는데요. 이곳이 관동팔경의 여섯 번째 바로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좀 위에 있었던 경포가 다섯 번째였죠. 이제 좀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도상으로 여러분 삼척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경포까지 왔었잖아요. 삼척에 있는 죽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의 이제 끝이 나는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부분. 그래서 진주관은 예전에 관아라고 해요. 관아. 그러면 관아는 여러분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기관. 여러분 이제 관공서죠. 관공서, 구청 같은 삼척 지역의 행정기관, 진주관. 이거 여정이고요. 이제 죽서루에 보면 50천이라는 개천이 내려오는 무리입니다. 내려오는 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삼척인데요. 삼척입니다.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동해 쪽이잖아요. 여기가 동해고 50천 있잖아요. 50천. 그래서 50천이라는 개천인데, 여기 한 가운데 보시면 죽서루라고 보이시죠? 죽서루. 이 죽서루라고 하는 이 곳이 국보이죠. 국보. 그래서 50천에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자, 쌤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가 50천이고요. 여기 죽서루입니다. 여기 죽서루라는 누각이 앞에 50천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천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형은 이제 이쪽이 동쪽이 좀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왼쪽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형이 이제 이쪽이 동쪽이 높고 이게 산맥이 많잖아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서쪽으로 이제 대부분 다 흘러갑니다. 한강도 대표적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이 50천이라는 건 동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태백산 그림자, 태백산은 산이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동해로, 동쪽 바다로 담아간다. 담아.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고 있는데, 차라리죠. 차라리 한강의 목명은 여러분 서울에 있는 남산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남산의 옛 지명. 그 목명이 남산이라는 거죠. 다이고자는 물이 닿게 하고 싶다 하고는 소망형입니다. 하고저 한다 할 때 여러분 종결 어미가 생략됐다 보시면 되고요.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50천의 물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 이제 동해로 갑니다. 동해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한강의 목명에 닿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을 이쪽으로 가지 말고 유턴을 시켜가지고
한강으로 가게 하는 거죠. 상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산, 남산에 닿겠죠. 근데 이 곳이 서울이잖아요. 한양이잖아요. 한양. 한양에는 궁궐이 있을 것이고, 궁궐에는 누가 있을 것이고, 임금님이 계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의 경로가 이 50천의 동해를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거꾸로 이제 동해로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이렇게 임금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임금을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두구두구두구둥 바로 연군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군지정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앞으로 좀 오겠습니다. 저 앞에 1페이지에, 그러니까 302페이지에 봅니다. 302페이지에 쌤이 연군지정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연군지정 보시면 소양강 내림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이고, 그 다음에 삼각성 제1문이 함하면 베이로다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저 하는 부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바로 연군 지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양강, 삼각산, 한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와서요. 너무 내려왔네요. 307.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차라리 한강에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을 못 쓸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 쓸미니 대꾸가 되겠죠. 자, 이거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은 임금 왕자의 길 정자입니다. 왕의 길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이냐면 관리의 여정을 말입니다. 공무원의 여정, 관리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 임무죠. 공적인 임무입니다. 그리고 풍경이죠. 못 쓸미니. 그러면 이 쓸은 싫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미다는 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싫어할 수 없으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풍경을 싫어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적인 욕망이죠. 자기는 놀고 싶은데 공적인 일 하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공적 임무와 사적 욕망 사이에서 이분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적 갈등 또는 심리적 갈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공적 임무와 사적 임무 사이에 바로 내적 갈등이 깔린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것도 출제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쌤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도 바로 하도할샤 객수도 둘 데 없다 보겠습니다. 유해는 품고 있는 극한 회포, 극한 마음을 말하고요. 하다는 맨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다와 다르기 때문에 하도할샤 하다 두 번 나왔네요. 많기도 많구나라고 여러분 현대풀이 하면 되겠습니다. 리을샤가 감탄형 종결음이기 때문에 영탄법이 되겠죠. 자, 하다는 뭐라고요? 많다. 하다는 많다입니다. 객수는 바로 손님 객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는 근심수니까 서러움 정도로 보겠습니다. 나그네 서러움도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봅니다. 둘 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 보통 여행 가서 느끼는 그런 쓸쓸한 마음 객창감이라고도 하고요. 객수라고도 합니다. 선사를 띄어내요. 선사는 삼척의 옛 지명이면서 다시 한번 신선선자가 나왔습니다. 옆에 나무목이 있네요. 이 글자는 바로 신선선자에 신선이 타는 뗏목 사자랍니다.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철은 자기 자신이 적강한 신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도교사상에 의해서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내어 두는 여러분 두하고 우를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북두성과 별이죠. 견우성을 합쳐놓은 게 두우입니다. 북두성, 견우성, 별을 향할까 이렇게 됩니다. 향할까. 그리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신선을 찾으려 단혈 바로 붉은 동굴에 머물까. 그래서 개인적 욕망,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 나오면 의문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죽서루에서의 어떤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사 2-6 선생님은 2-6으로 했습니다. 죽서루에서 느낀 바로 나그네 서름 객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쭉 현대어 풀이 해보겠습니다. 윗부분까지 와야 되겠죠? 마지막 한 줄까지 있으니 진주간 죽서루 50촌에서 내려온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에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관리의 여정이 유한하고 풍경을 싫어할 수 없으니 그윽한 마음도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 서름도 둘 데 없다. 신선 타는 뗏목을 띄워내어 북두성 견우성으로 향할까. 신선을 찾으려 붉은 동굴에 머물까. 이 부분은 좀 짧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본사 2-7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근을 못 내보아. 천근은 하늘의 근원, 하늘의 뿌리, 하늘의 근원이라고 현대어 풀이하겠습니다. 을 못 내보고, 그러니까 끝내 못 보고 이런 뜻이죠. 못 내보고, 끝내 못 보고, 하늘의 근원까지는 끝내 보지 못하고 망양정에 오르니. 망양정은 정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태평양 할 때 바다가 있고요. 바라볼 망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쌤이 여정, 주요 여정인 보라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럼 이곳도 관동 8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관동 8경의 바로 7번째 곳입니다. 다음에 오른마리는 오른입니다. 오른이.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요 정자 이름이 망양정입니다. 이 망양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나무가 있고요. 여기 동해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는 아주 짙은 파란색이고요. 하늘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요. 이 파도를 여러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망양정에서 파도를 주목해서 보시라 라고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요 정자 이름이 망양정인데요. 이 망양정은 강원도 울진에 있습니다. 울진 삼척 밑에가 울진인데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죠. 자, 울진 망양정 마지막 여러분 경로 여정이 되겠습니다.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하늘 밖은 무엇인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음표가 되겠죠. 무엇일까? 그러면 바다 밖은 하늘이니, 그러면 역시 짝을 이루는 대꾸법이 되겠죠. 가뜩이나 노한, 분노한, 화가 난, 분노한 고래가 왜 일이잖아요. 뉘라서 누가 놀라게
이렇게 했길래, 놀래켰길래 이런 뜻이죠. 했길래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파도가 친다고 한번 해봅시다. 파도가 이렇게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도가 출렁출렁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밑에서 고래가 있다고, 고래가 춤을 춰서 화가 나는 바람에 바로 지금 파도가 친다고 생각했나요? 화가 나서 나 화났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파도가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고래는 진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요,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전에 그림에서 파도를 주목하라 했잖아요. 여기 은산과 백설까지가 바로 파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여기 파도라고 대따시만하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도 파도요, 은산도 파도요, 백설도 파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네요. 일종의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불거니, 불고. 그래서 우리 분수공이라고 우리 고래에 구멍이 있잖아요. 숨 쉬는 구멍. 그래서 팍 하고 뿜으니까 파도가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고, 뿜고, 불고, 뿜고. 바로 어지럽게, 구느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산은 은으로 된 실버 마운틴을, 이것도 파도가 되겠죠. 꺾어내요. 그러면 꺾어내요. 육합은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리는 듯 하다 이렇게 되죠. 다다. 그래서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5월, 지금 5월이죠. 음력 5월인데 긴 하늘에, 의역하면 넓은 하늘에, 5월달 하늘에 백설, 그러면 지금 흰 눈이잖아요. 근데 5월에 흰 눈이 내릴 리는 없으니까 이거는 바로 파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도를 비유한 단어다. 그래서 요것들은 바로 고래나 백설, 흰눈 그대로 보시 마시고 파도를 비유한 단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사일고는 무슨 일인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는 역시 물음표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본사 2-7번 부분은 내용 정리를 망양정에서, 그죠? 파도를 감상했다. 파도를 감상했다. 감상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현대풀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근원을 끝내 못 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이나 분노한 고래 누가 놀래게 했길래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구느냐. 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하다. 5월 긴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고. 자, 여러분 잘 정리됐죠? 자, 한 20분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 이제 결사 부분이 시작하는 월출 요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